모든 걸 잃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했는데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질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갔다. 오늘 20분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잊은 사람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날.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한순간에 흩어지고 그 자리에 남는 건 허무함과 자책뿐일 때가 있습니다. 정주영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공의 아이콘으로 기억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자주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다시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때마다 같은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처음처럼 하면 된다. 이 영상은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주영이 실제로 삶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자신을 세웠는지 그 회복의 철학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10분만 집중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은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식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나를 두렵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두려운 건 다시 시작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정비의 신호로 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그 질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젊은 시절 첫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 그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그는 새벽녘 자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손이 있잖아. 돈이 없을 뿐이지 손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날 그는 다시 거리로 나가 처음처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단단한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다시 세우는 사람과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는 늘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에게 무너짐은 멈춤이 아니라 자신을 재조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현대건설이 대규모 부도를 맞을 뻔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끝났다고 떠들던 시기였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절망하던 그날, 정주영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더니 짧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다. 망할 거면 제대로 망해보자.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지도 보이겠지. 그 말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두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 순간조차 두려움 대신 명확함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그의 회복 철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무너짐을 받아들이되 결코 거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는 쓰러질 때마다 배웠고 배운 만큼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무너질 때마다 같은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얼굴로 다시 하면 된다. 그에게 회복이란 기적이 아니라 결심의 습관이었습니다. 결심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던 날의 긴장감, 첫 거래를 따내던 순간의 두려움, 첫 성공의 설렘, 그 모든 감정을 다시 꺼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잃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잃고 나서 이유를 잊을 때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후에도 항상 이 일을 왜 하는가를 되묻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다시 일어설 힘이 남지 않은 순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건 나쁜 게 아니다. 무너진 자리에 새로 세울 땅이 생긴다. 그는 그 땅 위에 다시 기초를 놓고 다시 벽을 쌓고 다시 세상을 올렸습니다. 그게 그가 말한 처음처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의 회복을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을 태도로 봤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보다 다시 해보자는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가 실패 후에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지만 시작은 언제나 나한테 달려있다. 그는 세상에 많은 부자와 성공자가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드문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를 다시 처음처럼 만들었을까? 다음에서는 정주영이 실제로 실패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다시 세웠던 3가지 회복의 원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은 무너짐에서 다시 일어설 때마다 자신에게 적용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창하게 성공의 비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마다 나는 3가지를 되짚었다. 왜 무너졌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의 회복 철학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다시 세우기 위한 도면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땅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기초를 잘못 쌓았을 뿐이다. 다시 파면 된다. 그는 첫 번째로 무너진 이유를 정확히 보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상황이 나빴다고, 운이 없었다고, 주변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 탓을 하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는 늘 자신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결정이 잘못됐는지, 마음이 흔들렸는지, 혹은 욕심이 기준보다 앞섰는지를 냉정하게 살폈습니다. 한 번은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환율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며 외부 탓을 할 때 정주영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던 거야. 세상은 원래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거지. 그 한마디로 모두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이유로 멈추지 않고 그 원인을 다음 도전의 재료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이치가 있었습니다. 감정으로는 절망이지만 계산으로 보면 다음 시도에 필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분석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너진 자리에서 자꾸만 이유를 외부에서 찾고 있지 않나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고, 상황이 나빴다고,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주영은 그럴 때마다 말했다고 합니다. 운은 하늘이 주지만 원인은 내가 만든다. 그는 원인을 찾는 데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내가 만들었다면 다음엔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번째 원칙은 무너졌을 때도 남은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무너져도 다 사라진 건 아니다. 남은 게 있다면 그게 다시 시작할 이유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자신에게 남은 걸 세어보았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료, 혹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몸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걸 감사히 여기며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장이 부도났을 때 창고에 남은 기계 몇 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계도 나도 아직 움직일 수 있다. 그럼 다시 시작이다. 그는 가진 게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걸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너진 건 재산이지.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이 남았으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에게 회복은 감사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가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를 잃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의 회복은 돈이나 사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가장 강력했습니다. 무너졌을 때
더 단순하게 살아라. 그는 무너진 뒤에 항상 불필요한 걸 덜어냈습니다. 불안, 욕심, 불평, 과거의 자존심,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단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는 실패 후에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을 정하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게 그만의 회복 공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너졌을 때는 생각이 많아진다. 그때는 머리가 아니라 손이 움직여야 한다. 그는 좌절의 순간마다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대신 작은 일이라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행동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그는 다시 시작할 때마다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가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도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정주영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끝났다고 말할 자격은 진짜 다 해본 사람에게만 있다. 그는 끝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회복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잊었던 초심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끝에서 배운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다음 시작의 뿌리가 된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속에서 배운 게 그를 다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를 자기 교과서로 썼고 그 교과서를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정주영은 무너질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왕 무너졌으니 이제는 제대로 세워보자. 그의 회복은 늘 처음처럼의 형태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만 남아있어도 그걸 다시 불로 키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씨가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전체가 등을 돌린 순간 어떻게 자신을 다시 세웠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는지 그 생생한 장면과 철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이 처음 무너진 건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빚에 쫓기던 25의 청년.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방 한가운데서 깨진 저금통 하나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어도 손에 남는 건 동전 몇 입뿐. 그때 그는 조용히 손바닥을 펼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아직 살아있잖아. 이 손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정주영에게 회복이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다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이 문을 닫으면 나는 창문을 연다. 그의 이런 태도는 훗날 현대를 일으킨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수많은 회사를 거느린 기업가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규모 사업이 좌초되면서 직원 수천 명의 생계가 걸린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신문마다 현대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실렸고 모두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사무실 문을 열고 서류 더미 위에 앉아 조용히 메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무너졌다고 믿는 순간 진짜로 무너진다. 그는 그 메모를 벽에 붙여놓고 그날부터 다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비난받을 일을 정면으로 끌어안았고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그건 실패가 되고 다시 걸으면 그건 과정이 된다. 그의 인생은 늘 도망치지 않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상황에 서 있지 않나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멈춰 선 순간. 정주영은 그 순간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 시작이다. 그는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미련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로 모든 실패를 새 출발로 바꾸었습니다. 정주영이 위대했던 이유는 한 번도 실패를 창피한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를 사람의 숙명으로 보았습니다. 실패는 약한 사람에게만 수치다. 강한 사람에게는 교훈이 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땀을 흘렸고 다시 사람을 모았고 다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 조선을 세울 당시 그가 추진하던 조선소 건설을 두고 세상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배를 만들겠다고? 그때 정주영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다가 있잖아요. 배는 못 만들 수 있어도 마음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실패가 아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선언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완성되기까지 그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폭우로 설비가 쓸려 나가고 계약이 끊기고 자금이 바닥날 때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망한 게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은 신념이자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그는 산책하듯 공장을 걸었습니다. 현장을 돌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벽도 내가 세운 거다. 다시 세울 수도 있다. 그의 그 믿음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거대한 회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의 무너짐을 결핍이 아니라 정화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욕심이 빠지고 다시 세울 때마다 기준이 생긴다. 그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가 쌓은 건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세우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의 상징으로 기억하지만 그 자신은 늘 실패 속에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박수를 받고 실패는 깨달음을 준다. 나는 깨달음이 더 오래 가더라. 그의 이 한마디에는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꾸며지지 않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질 때마다 다시 나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그에게 자산이란 돈이 아니라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짐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삶은 넘어지는 게 아니다. 넘어진 채로 머무는 게 문제다. 그는 일어나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법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회복의 철학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끝까지 처음처럼 산다는 말을 되풀이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가 생애 끝자락에 남긴 회복의 유언과 그 철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가 세운 건 단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질 때마다 자신을 다시 세웠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의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자주 무너졌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런데 그 덕분에 많이 배웠다. 무너진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울 기회를 얻는 거다. 그는 말년에도 여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세운 건물보다 더 큰 새로운 시도를 꿈꾸며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냐고? 이 나이니까 또 시작해야지. 그는 나이를 핑계로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버려야 할까? 그는 무너짐을 정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생각을 덜어내며 더 단단한 자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짐이 나를 정리해준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난 일. 그게 다였다. 그는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했다. 그에게 다시 일어난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하루의 일이었을 뿐이었다.
정주영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메모를 남겼습니다. 무너져도 괜찮다. 그 대신 다시 일어나라. 그 한 문장은 그가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한 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산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흙처럼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는 인생을 건축처럼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완성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새로 쌓아가는 구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무너짐조차도 새로운 설계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진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시 세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다. 그의 말에는 늘 용기가 있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다시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절, 어느 날 오래 함께한 직원이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인생을 다시 산다면 뭐가 제일 다를까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또 무너질 거야. 그럼 또 세워야지. 그게 인생이지.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계속 세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계속 짓는 집이다. 비가 새면 고치고 벽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된다. 그걸 멈추는 순간 그 집은 낡기 시작한다. 그는 무너진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을 통해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처음처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젊을 때의 열정보다 나이 들어도 지키는 초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처럼 사는 사람은 끝까지 새로워진다. 정주영의 회복 철학은 결국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의 인생 예찬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지 않나요? 모든 게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정주영의 말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면 된다. 그 한 문장이 무너진 당신의 오늘을 다시 세울 첫 벽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정주영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너졌다고 멈추지 마라. 멈추는 순간 인생이 멈춘다. 지금 가진 게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손이 있고 마음이 있고 다시 시작할 의지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시 세우는 일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그건 단 한 걸음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무너졌든 그 위에 다시 첫 벽돌을 올려보십시오. 그게 정주영이 평생 가르쳐준 회복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었다는 것을.